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연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 고용 경기지표 부진으로 미국 국채금리가 꺾이면서 기술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났고 미국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이에 대한 훈풍이 오늘 우리 시장에도 부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한국은행이 올해 8월에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올해 하반기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로 둔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한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2.4%로 작년 7월 이후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미국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500조 원 선을 되찾았습니다. 장중 3% 넘게 급등하며 2달 만에 8만 4천 원대를 넘어선 건데요. 간밤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 등 반도체 관련주가 상승하며 영향을 준 모습이었습니다. 내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시장이 예상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구리를 비롯한 비철 가격이 오르면서 비철 금속 종목들이 오늘장에서 상승했습니다. 미국 서비스업과 고용시장이 냉각되고 있는 신호가 나타나며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비철 금속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 기대감에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들의 매매 신호 정유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제 의상처럼 붉게 물든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의 고용 지표가 둔화가 되었고 또 물가 상승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는 서비스업마저 위축 국면으로 돌아서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자 우리 시장에 훈풍이 분 건데요. 특히 삼성전자가 3% 넘게 오르면서 코스피는 2년 반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수가 오른다고 해서 내 종목도 오른다는 보장은 없는데요. 오늘도 저희 신들의 매매 신호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 종목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요일은 이용준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상한가의 신 이용준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대표 전문가 상한가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상한가 이용준이냐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잠시 후에 설명드릴 거고요. 오늘 시작을 할 텐데 저는 시장을 대할 때 인사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시장을 대할 때 시장은 항상 옳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시장이 옳다는 거는 상승이 나오면 상승이 나오는 시장도 옳고 또 급락이나 하락이 나오면 그것도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이 상승하던 하락하던 가장 강한 한 종목만 공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목을 많이 들여봤자 여러분들이 전업 투자자가 아닌 이상 따라하기 굉장히 힘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매매를 하고 있고 하루에 한 종목만 들여도 상한가가 잘 나오고 있고 6월 달에는 3개의 상한가를 드렸고요. 5월 달에는 우진엔텍이라는 한 개의 상한가. 7월 달에도 벌써 시작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HAB가 상한가 들어가면서 첫 번째 상한가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상한가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교육방 들어오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 소개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에 프로필이 바뀌었거든요. 서울경제TV 상한가 이용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상한가라는 게 사실은 평생을 주식을 하셔도 한 번도 못 잡고 주식을 마무리하신 분들 많이 계세요. 하지만 저는 5월 달도 그렇고 6월 달 3번, 7월은 지금 오늘이 4일이니까요. 시작한 지 영업일로 4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HLB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7월 3일 어제 나왔죠. 이런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재 서울경제TV에서는 신들의 매매 신호하고 퀴어드림 하고 있고요. 이경제 방송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한가에 목마르신 분들
주식이 지금 너무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저와 함께 하단 QR 찍고 교육방 오시면 제가 7월 달에 제 생각인데 기본적으로 3개의 상한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한 종목 중에 상한가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잘 따라오시면 도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상한가 먼저 말씀드리면 7월 첫 번째 상한가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개시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제 생각보다 이 하락장에 굉장히 빨리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HLB라는 종목이 상한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상한가를 상따를 상한가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HLB라는 종목은 6월 23일인가에 스윙으로 들인 종목 일주일 걸렸는데 일주일 만에 완벽한 상한가가 어제 들어갔고요. 오늘 전량 매도했습니다. 오늘 갭상승한 매도를 했기 때문에 HLB가 오롯한 상한가가 제가 운영하는 교육방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이제 시작한 이번 주에 지금 대응했던 내용도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간단히 이번 주 결과 보고인데요. 7월 3일 날 HLB 상한가 나왔고요. 물론 HLB 제약도 상한가 나오고 HLB도 상한가 나오고 HLB 생명과학도 나오고 많은 HLB 관련주들이 하락장에 상한가가 나왔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500개 중에 그 상한가 한 종목을 저희가 HLB라는 종목을 6월 달에 해가지고요. 6월 23일 날 공략, 25일 날 공략해서 일주일 만에 여러분과 함께 상한가를 만들었던 전문가가 바로 저 이용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HLB는 수익주니까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무료 공개 방송 하잖아요. 어제가 무료 공개 방송 한 날인데 삼천당 제약이라는 종목을 드렸어요. 공개 방송에서 전체 공개로 드렸는데 공개 방송 들어오신 분들은 다 이 종목 받아가시는 거죠. 제가 그렇게 교육방에다가 공개 방송할 때는 공개 방송 참여해라 이렇게 말씀을 수도 없이 드리잖아요. 오신 분들은 다 삼천당 제약 받으셔가지고 이날 VI 간 걸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다음 주도 공개 방송 하는 거니까 공개 방송 참여하실 분도 하단에 QR 찍고요. 교육방 오셔가지고 수요일 날 9시 이전에 제가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삼천당 제약 같은 종목 받으시면 되는데 제가 조금 자랑하면 6월 달에 상한가 한 3종목이 다 공개 방송에서 나간 종목입니다. 카티스도 그렇고요. 넥스틸도 그렇고 미래에셋 비전스펙 5도 그렇기 때문에 공개 방송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7월에 첫 번째 상한가가 나왔는데요. 이제 7월 상한가가 생각보다 빨리 나왔으니까 7월 달에는 6월처럼 3개의 상한가가 나올지 그 이상 나올지는 여러분 편안하게 교육방 들어오셔서 저 따라오시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공개 방송은 이렇게 하죠. 지금 말씀드리면 저는 하루 종일 주식을 하지 않습니다.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0분만 하면 여러분 누구나 상한가를 잡을 수 있다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교육방에 이렇게 말씀드리죠. 과수원을 하시는 투자자분도 그리고 농사를 짓는 투자자분도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누구나 함께 잡을 수 있는 매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개 방송은 수요일 날 해요. 어제 했기 때문에 어제 삼천당 제약 잡으신 분들은 VI 이상의 수익을 보셨을 것 같은데 매주 수요일 날 공개 방송 하는 것도 하나 기억하시고 제가 공개 방송 한 지 벌써 2년에서 3년 정도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개 방송 놓치고 HLB 어제는 삼천당 제약 이런 것들 종목들 나가고 있으니까 꼭 참여하시라고 다시 한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공개 방송 못 오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공개 방송 이렇게 시작하는데 제가 5월 달 우주은택 상한가를 시작해서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 저의 주제는 상한가 프로젝트로 이번에 완전히 픽스를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가장 강한 종목을 들여서 당일날 상한가도 좋고요. 말씀드리고 그 다음날 상한가도 좋고 아니면 일주일 때 상한가도 좋지만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 상한가를 꼭 만들어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상한가 프로젝트를 하고요. HLB 상한가 갖고 어제 삼천당 제약 VI 공개 방송 갔습니다. 그래서 공개 방송 오시는 분들은 다 무료로 이런 종목들 받으셔가지고요. 이 하락장에 그리고 코스닥이 매일매일 밀리고 있는 이 하락장에도 여러분께 큰 수익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희망 잃지 마시고 어려운 매매 하지 마시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매매를 저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공개 방송 이렇게 말씀드려도 못 참여하시는 상황들은 많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주무시는 분도 계실 거고 늦게까지 일하시고 아니면 직장에서 오전에 회의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공개 방송 못 오시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 강의 같은 이 자료집은 신청하셔가지고요. 이런 자료집들은 주말에 한번 보실 수 있잖아요. 지금 이제 7월 달 시작해서 금리 인하 시작하고 상승장이 시작하면 캔들이 뭔지 바닥에서 망치형 캔들이 나오면 상승의 신호이고
또 역산병이 뭔지 적산병이 뭔지 그리고 양봉이 나오면 어떤 흐름이 나올 거고 이런 확률적인 예측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공부는 저한테 교육방 오시면 방송 끝나고 이 자료는 제가 총 4강이거든요. 총 4강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캔들부터 재무제표까지. 주식하시면서 영업이익이 뭔지, 매출이 뭔지, 유보가 뭔지, 부채가 뭔지도 모르시고 주식하시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물론 이걸 안다고 해서 매일 상한가를 잡고 급등을 잡는 건 아니지만 모르면 못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교육 신청하실 분들은 하단 QR 찍고 들어오시면 제가 방송 끝나고요. 링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리해드리면 이제 인사도 해드렸고 이제 7월도 시작됐잖아요. 하지만 제가 6월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사실은 코스닥 장세가 밀리기 때문에 쉬운 장은 아니에요. 저도 말씀드리지만 손절도 많이 하고 있고 윗골도 많이 달리고 있는 장세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 상한가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언급을 따로 해드리진 않겠지만 포항 원유 종목들 제가 언급해 종목들 2개 또는 3개가 있잖아요. 그 종목 중에서도 이번 달에 상한가 또는 급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언급한 종목들 하루 이틀만 보지 마시고요. 좀 긴 호흡으로 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고 저랑 함께 호흡을 맞추실 분들은 교육방 오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겸손하게 상한가 이용준이다라고 인사를 해주셨는데 상한가의 신 이용준 전문가님이십니다. 6월 달에도 새 종목이나 벌써 상한가를 발굴해 내셨고요. 그리고 7월에도 시작과 동시에 또 3거래일 만에 벌써부터 상한가 종목을 찾아내셨는데요. 어떻게 시장에서 가장 이렇게 강한 종목을 또 빠르게 찾아내시는지 그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매주 수요일 오전 8시 50분부터 이용준 전문가님과 가까운 거리에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장 중에 함께 하시면 더 다양하게 전문가님의 노하우 받아가실 수 있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매매 기법과 관련한 기본 자료들도 또 들어오시는 분께 제공을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이 또 방송에서 말씀해 주신 종목들도 정말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오션도 그렇고요. 네. 전반적으로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네요.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앞으로도 좋을 종목에 대한 얘기 좀 해드릴 텐데 하나오션 사실은 최근 들어서 안 좋은 기사도 있고 하락이 좀 나오고 횡보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오션 이용준이 네가 그렇게 강조를 하더니 안 간다. 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너튜브 컨텐츠 찍어보면 댓글에 하나오션 가지도 않는 종목을 강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데 제가 생각하는 하나오션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오션은 4월 달에 히든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우진엔텍은 5월부터 강조했던 종목이 5월 달에 상한가 간 종목이 한 종목인데 그게 우진엔텍이에요. 그래서 우진엔텍 아무도 지금 그 원전주 안 보잖아요. 아무도 안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이번 주에 흐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 하나, 원전주 하나, 그리고 또 화장품주 지금 아무도 안 보거든요. 화장품주 하나를 다시 히든 종목에 끄집어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 세 종목만큼은 지금 바로 관심 종목에 넣으시고요. 내일 바로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이번 주에 상승이 나올지 확인하시고 장 시작하면 2,500개를 다 보려고 하시면 이미 때는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에 쉽게 말하면 체크리스트를 놔두시고요. 이 종목 중에 급등이 나오거나 수급이 들어오면 딱 적절한 구간에 매수하셔가지고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세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하나오션, 우진엔텍, 마녀공장 다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하나오션은 제가 오늘 좀 강조를 할 내용이 호재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악재에 대한 대응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하나오션 악재 아닌 악재가 나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아직도 좋게 보고 있는 이유를 말씀드릴 테니까 하나오션 지금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자꾸 빨리빨리 안 가니까 불안하시고 아직 이제 들어가려고 하신 분들은 타이밍 잡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판단은 시장이 할 거고 오를지 내릴지도 시장이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 흐름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하는 악재가 어제 밤에 나왔기 때문에 그저께 밤에 나왔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좀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악재 말하기 전에 차트 좀 말씀드리면 제가 4월 달에 말씀드리고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횡보하고 있다가 올랐다가 이 구간이에요. 지금 이 구간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악재가 없었던데 21선을 깨고 추세가 이탈되고 그리고 단타하시는 분들한테는 손절 라인을 이미 주고 있는 종목이 하나오션입니다. 다른 조선주도 다 좋다고 하고 슈퍼사이클이라 하고 KDDX에 MRO 이슈까지 있다고 했는데
22선을 깨버린 거죠. 그럼 손절하실 분 이미 손절하고 이미 끝났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서운한 글을 다시고 떠나셨겠지만 하나오션 저랑 같이 보시는 분들은 지금도 보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이렇게 하락이 나왔던 이유를 제가 그저께 밤에 딱 알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수주에 대한 수주가 적다 이런 이슈밖에 없었는데 22선을 계속 깼었거든요. 그리고 3만 원을 이탈했는데 지금 29,000 오늘 종가로 3만 150원에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3만 원의 라운드 피크가 굉장히 중요하다 먼저 말씀드리고 그 악재는 바로 이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그 S방송의 뉴스에 이렇게 헤드라인이 날렸어요. 하나오션하고 HD현대가 KDDX에 대한 그 계약이 있는데요. 수의 계약으로 방산청에서 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신경전체 조만인데 이게 뭐 우선적으로 수의 계약에 기울어졌다는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하면 수의 계약하게 되면 HD현대중공업이 KDDX 사업을 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하나오션 쪽에서는 악재라고 볼 수 있죠. 제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최근 수급적으로 기관들이 매도가 많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수의냐 경쟁이냐 지금 이제 결정난 건 아니지만 어젯밤에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속으로 이게 악재라고 판단되고 시장에서 악재라고 판단된다면 어제 굉장히 큰 하락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오션. 왜냐하면 이 금액도 7조 8천억이고요. 수의계약이냐 경쟁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방산청에서 수의계약을 먼저 언급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좀 걱정을 하고 출근하고 추가 하락이 크게 나오면 저는 더 사는 전략이 취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차트 다시 보시면 어제 차트 보면 하락폭이 있긴 했죠. 제 생각에 2%에서 3% 정도 하락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호가창을 계속 보고 있으면 3만 원 부근까지 깨지면 자꾸 이제 올려주는 누군가의 호가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게 악재라고 시장이 정말 판단했고 이 하락들이 다 그런 거였다면 장대 음봉도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극단적인 경우에는. 근데 하락에 대한 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줬다는 거죠. 하락할 자리에서 버텨준다는 건 올라간다는 이야기고요. 올라갈 자리에서 못 올라간다는 건 급락이 나온다는 건데 저는 하나오션 이런 KDDX 이슈를 떠나서라도 슈퍼사이클하고요. 지금 굉장히 미국 쪽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국 조선소에 대한 이슈도 있고 MRO 이슈가 있기 때문에 KDDX를 떠나서라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22선이 깨졌기 때문에 또 내일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손 털고 그리고 손절하고 또는 보합권을 마무리하고 나가신 분들도 저는 그런 의견 항상 말씀드리지만 존중합니다. 본인의 그릇이고 본인의 성향이고 본인이 보시는 시야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거고 또 경제방송 항상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거지. 그런 판단 존중하지만 저는 이런 악재에도 잘 버텨준 하나오션 좀 더 보겠다. 왜냐하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추세를 한번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월봉우 차트를 보면 진짜 작은 미세한 파동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지고 이제 흐름 나고 거리대금 터진 바닥의 구간이기 때문에 월봉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랑 같이 하나오션 대응하실 분들은 하단 QR 찍고 지금 들어오셔가지고요. 저랑 같이 뚝심 있게 한번 이번 달, 다음 달 한번 가보실 분들은 함께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아무도 안 보는 종목 하나 더 갖고 왔습니다. 우진엔텍 제가 굉장히 강조했었는데 5월 3일 날 매수하고 우진엔텍 상한가 5월 달에 갔잖아요. 이것도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걸렸는데 왜 제가 우진엔텍을 굉장히 여러분께 우진엔텍 통해서 감사함을 많이 받냐면 방송을 그때 굉장히 많이 했죠. 계속 방송했어요. 계속. 우진엔텍만. 그랬는데 결국에 상한가 갔죠. 그때 방송할 때도 원전 이슈가 AI 데이터 센터 이슈로 부각을 반드시 받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상한가하고 최고점에서 윗꼬리까지 달고 내려오긴 했는데 지금 구간이 좀 매력적인 구간이 다시 됐어요. 60일선 지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주식 좀 해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하단 구간에서 상단의 몸통 구간까지 해가지고요. 이 중심가 또는 뭐 이런 구간들 제가 근거 피보나치 수요일상 38점이 61.8 구간 또는 50% 구간 이런 구간들이 의미 있는 지지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우진엔텍 추가적인 하락이 없다면 지금이 바로 매수 적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사 한번 보면 여러분도 좀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기사가 예전에 5월 달에 있긴 했지만 최근 6월 17일 기사를 왜 최신판인데요. 빌 게이츠는 원전에 풀베팅 했다고 합니다. 풀베팅. 게다가 금액으로 하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그 이유가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의 공급원이 될 거면 태양광이나 뭐 풍력, 화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빌 게이츠가 테라파워로 착공하고요. 원전에 풀베팅 했는데 여기 기사의 내용 여기 이런 글이 있어요. 미국 대선이 11월인데 대선 누가 되든 간에 원전은 지장이 없다. 이렇게 단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원전주 제가 이렇게 말하고 내일 만약에 원전 우주는한테 급등 나오게 된다면 저도 소리를 지르겠지만 여러분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원전주 간만에 갖고 왔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원전주 빠지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있는 뉴스케일 파워 차트입니다. 정고점을 돌파했고요. 연일 신고가를 달리고 있어요. 아쉽다는 거죠. 동주화 미국 주식이 잘 갈 때 동주화돼도 시원찮을 판에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최근 하락했으니까.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원전주 잘 미국 뉴스케일 파워 신고점 뚫고요. 빌 게이츠는 원전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진엔텍 같이 한번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주는 종목은 화장품. 마녀공장 또 지금도 아무도 안 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개별주만 갔다가 대장주만 가고 또 2등주로 빠지고 윗꼬리 따라가면 윗꼬리에 손절에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에요. 저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시장을 보는 모든 전업투자자들이 똑같이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마녀공장 말씀드리고 올랐다가 다시 내려와서 지금 추세선 60에서 이 오름폭을 다 반납하고 다시 원점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거는 본질은 바뀐 게 하나도 없다. 미국에 대한 수출에 대한 이슈,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에 대한 화장품에 대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매출과 영업이익 숫자가 찍히는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안 보고 더 싼 가격에 원전주와 화장품주 공략해 보실 필요 있다 생각해요. 기사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올리브영 이슈도 있고요. 미국 해외 수출 가속화한다 이슈도 있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저는 다른 방송 잘 안 보거든요. 왜냐하면 방송을 보면 나도 모르게 따라할 수 있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저의 시야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제 시야를 들으시고요. 판단하시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정리해 드리면 이번 주는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동안 소외받았던 종목 중에 조선업인 저는 하나오션 그리고 원전의 우진엔텍 화장품의 마녀공장 보시라고 말씀드리고서 기대되고 그리고 실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잘 따라오실 분들은 하단 QR 찍고요.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송에서 말씀해주신 종목들에 대한 리뷰 들어봤습니다. 하나오션도 그렇고 우진엔텍 그리고 마녀공장까지 모두 다 급등을 보여줬고 또 우리 방송을 계속해서 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수익이 나셨을 것 같은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약간 쉬어가고 있지만 또 추가적인 랠리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으니까요. 본질은 살아있고 또 이슈도 살아있는 이러한 종목들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응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용준 전문가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공부방에서 나온 수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네. 저는 HLB 네. 어떻게 이렇게 바로 또 상한가에 갔는지. 네. 그리고 또 이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도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맞습니다. 제시를 해주신 거잖아요. 좀 의아하게도 무료 공개 방송할 때 대박 종목들이 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 방송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주 하루 쉬었습니다. 제가 뭐 다 잘 나왔다, 또 무조건 잘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또 정직하지 않고 진실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난주 한 주는 쉬었지만 이번 주에 또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리고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야 될 것도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먼저 교육방 대응 사례인데요. 상한가가 HLB는 수익으로 교육방이 나간 종목이죠. 6월 26일 날 수익으로 나갔고 7월 3일 날 상한가 갔으니까 일주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재료나 이슈는 다 일정은 알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빨리 상한가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시장이 판단한 거죠. 저는 예상만 했을 뿐이고 너무 축하하고 저도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제 방송에서 들은 삼천당 제약은 말씀드리고 VI를 갔는데 VI를 간 종목을 제가 딱딱 찍어드리는 능력이 제가 뭐 찍기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지금 들어오실 교육방에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삼천당 제약이 갈 수밖에 없는 사유를 6개 정도 써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저도 머릿속에 수만 가지 생각을 하고 드리는 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방 오시면 분들은 수익도 수익이지만 본인이 공부하면서 누구보다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깊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
HLB 대응 사례 말씀드릴 텐데요. HLB는 날짜는 25일 날 한번 1차 매수 사인드렸고요. 또 하락을 했을 때 2차 매수를 했었죠. 하락하면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손절하고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HLB에 대한 일정과 FDA 보안에 대한 이슈를 제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1차 매수는 72,700원에 했고요. 떨어졌을 때 65,400원 해가지고 평단가가 여기 써졌죠. 69,050원의 평단가가 됐던 게 HLB입니다. 이틀에 거쳐서 했는데 이 사실 괴로웠던 구간이 상한가격이 영업일로 3일 동안은 계속 21선 아래에서 하락 나오고 상승 나오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좀 무서웠던 거는 일정이 있고 있었지만 이게 참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상한가격이 전날 장막판에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있었어요. 마이너스 5% 정도. 이봉인데 마이너스 5% 정도 하락이 나왔었거든요. 공포스러울 수 있었지만 제가 여러분께 홀딩 의견을 드렸고 바로 어제 상한가 들어갔고요. 오늘 또 갭상승했기 때문에 이 구간의 상한가를 여러분과 함께 교육방에서 제가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6월 달에 드린 종목이지만 7월 달에 생각보다 빨리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7월 상한가를 HLB가 시작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LB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좀 더 보셔도 좋겠지만 제 교육방에서는 우선 제가 올 매도 사인 드렸기 때문에 수익 챙기고 우선 현금화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수익 인증 사례 간단히 보면 많이 나신 분은 38% 정도 수익 났고요. 35%, 25% 기본적으로 17% 이상은 다 수익이 났다는 말씀드리고 7월 3일 날 11%도 있네요. 첫 번째 상한가는 HLB다. 그럼 이제 여러분 두 번째 상한가를 다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드릴 테니까 교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고 어렵지 않은 종목으로 딱 한 종목을 드린다는 게 제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하루에 10개, 20개, 30개 드리고 상한가 같다고 말한다는 건 좀 과한 것 같고 하루에 한 종목 정도 드려서 거기서 제 상한가를 빼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3,000당 제약 공략 사례 말씀드릴 텐데 어제는 교육방송 어제는 너튜브 공개 방송 했으니까요. 전체 공개로 진행했던 거고 168,100원인데요. 일봉상으로 이 구간이거든요. 이게 색칠이 되어 있지만 이 구간에 말씀드리고 바로 상승이 나오고 이때 고가가 14%까지 올라왔으니까 물론 빠른 매도로 해서 본전에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수익률로 높게 올리신 분들은 어제 3,000당 제약이 제가 어제 봤을 때는 하루에 한 종목 제가 하니까 어제 하루에 한 종목은 3,000당 제약이 제일 좋았기 때문에 이 종목 공개방에서 전체 방송에 드렸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모든 분들께 하신 분들은 다 수익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건 이 수익률에 대한 자랑은 아닙니다. 수익이 뭐 10% 나왔고 6% 나왔고 6% 나왔다. 이거 제가 잘했으니까 칭찬해 주세요가 아니라 교육방에 종목을 드릴 때 저는 최소한 여러분께 제가 종목을 보는 시야를 다 공개를 한다는 거죠. 보시면 이게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교육방에 썼던 그대로 갖고 온 건데 3,000당 제약을 추천했던 사유를 제가 다 벌써 7개를 써드린 거죠. 종목 보기도 바쁜데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왜 이 종목이 내가 좋게 보는지를 설명해 드린 건데 첫 번째는 지수는 하락했다. 그러니까 100점짜리 종목도 있고 80점짜리 종목도 있고 그렇지만 팩트에 대한 건 다 말씀드리죠. 지수는 하락했고 제약 바이오주가 어제 강세였죠. HLB 제약도 상한가를 갖고 HLB 상한가를 했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제약 바이오에 몰려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종목의 테마는 비만 치료제이고요. 관련주는 펩트론, 인벤티제, 블루엠텍 등이 있다. 이게 뭐냐면 다 같이 볼 수 있는 그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확인해 보시러 다 안내해 드린 거고요. 차트는 일봉의 전고를 돌파하고 수급까지 외국인 기관 양매수했고요. 프로그램도 양호하기 때문에 3,000당 제약을 168,100원에 매수하라고 말씀드린 거죠. 이러면 진짜 쉬운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도 누가 그냥 1,000원에 사세요. 이렇게 하면 살까 말까 고민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1,000원에 사세요.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이 들어오신 교육방에 그리고 너튜브 공개방송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따라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자랑하고 싶은 건 수익이 아니고 이걸 제가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상한가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7월은 생각보다 빨리 HLB를 통해 상한가가 나왔는데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상한가를 잡으러 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한가에 목마르신 분들 그리고 하락장에 윗골이 자꾸 달려 손절이 자꾸 나가시는 분들은 지금 하단 QR 찍고 들어오셔가지고요. 7월 달에 진짜 바닥에서 끝까지 가는 상한가를 한번 잡아오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용준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살아있는 이슈와 또 재료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좋은 종목을 명확한 이유와 함께 선취하신다는 게 큰 특징적인 것 같은데요. 특히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나눠드린 종목인데 급등이 나왔습니다. 추후에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또 상한가를 갈 수 있는 종목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매주 수요일 오전 8시 50분부터 진행되는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전문가님 또 시황에 대해서도 잠깐 짚어볼까 하는데요. 네. 오늘 우리 시장 상승을 했습니다만 아까 네. 살짝 언급해 주시기도 했지만 변동성이 정말 크고 맞습니다. 어려운 시장인 것 같은데 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그 지수는 상승한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코스닥 지수가 계속 바닥을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을 좀 소액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야구로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틀을 좀 짧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유동성이 없는 장세에서 돈을 너무 많이 잃어버리면 상승장에 할 수 있는 투자금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금액을 줄여가지고 시장의 흐름을 계속 파악하는 단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시장은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남아 있어야 제가 요새 가장 많이 머릿속에 드는 거는 힘들 때 버티는 것도 정말 승자라고 생각해요. 저도 항상 행복하고 매일 수익 나고 매일 해피하겠습니까? 저도 힘든 날이 너무 많고 스트레스 받는 날이 많고 안 가는 종목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주변 환경도 쉬운 환경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제가 과거에 저한테 너무 감사한 거는 버티고 있다는 거. 지금도 버티고 있고 앞으로도 버틸 거라는 거. 여러분도 이 시장에 잘 버티시라고 말씀드리고 지수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우선 코스피는 2,824까지 올라갔어요. 마감이 굉장히 좋고 외국인이 다 사자인데 삼성전자는 올랐고 SK하이닉스 떨어졌죠. 삼성전자 여러분께 요새 계속 말씀드린 거 아시죠? 삼성전자 저랑 함께 하실 분들은 11월까지 3, 4분기 실적 발표까지 같이 가시면 된다. 수익률로 하면 얼마 이상을 본다고 제가 이미 들어와 계신 교육방에 계신 분들 다 말씀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타하시기 힘들고 손절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이런 종목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고 삼성전자는 좋고 SK하이닉스는 오늘 빠졌다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내일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는 날이에요. 보통은 2, 4분기 실적 발표는 8월 15일까지 하면 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빠른 실적 발표를 통해서 주가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를 보시면 되고 보통 실적 발표를 하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떨어지는 걸 좀 두려워할 게 아니라 앞으로의 삼성전자를 봤을 때는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내일 실적 발표니까 내일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주도 한번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만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코스피 이렇게 올랐습니다. 더 오를 겁니다. 3,100까지 본다는 의견도 있고요. 더 오를 건데 반면에 코스닥은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제가 말씀드렸죠. 삼중 바닥이기 때문에 양봉 나올 거라 말씀드렸는데 바닥에서 조금씩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좋아질 건데 여러분 단타 하시는 분들 지금 주식 막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단타 하시는 분들께 팁 하나 드리면 단타를 하실 때는 코스피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코스닥 차트를 보시고 코스닥 차트에서 코스닥 일봉에서 캔들이 지금 5일선이거든요. 5일선 아래에 있으면 단타를 안 하시는 게 가장 좋고 하시더라도 본인 돈의 10분의 1, 5분의 1로 줄여서 하시는 게 좋다고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그게 수도 없이 경험해 본 바로 나온 거고 그리고 많은 그 트레이더들이 그런 기준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단타는 좀 쉽지 않은 장이다 말씀드리고 하지만 좋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요즘 같은 시장에는 단기적으로 그리고 금액은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또 핫한 테마는 무엇이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의 핫 테마는 HLB 테마입니다. 전일 미국 식품의약국이 HLB의 리보세라닙과 병용하는 항서제약 캄렐리주맙에 대해 재심사 신청서 제출을 권고했다는 소식이 보도된 뒤 HLB 계열사 주가 흐름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HLB 그룹 관계자는 미국 식품의약국이 신약 허가 재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통합된 자료가 필요하다며 항서제약의 보완 자료를 반영해 미국 식품의약국에 신약 품목 허가 신청 서류를 다시 한번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HLB 테마 중에서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HLB인데요. 어제 상한가 이후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6.9% 상승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는 HLB 제약인데요. HLB 이슈와 함께 어제는 상한가, 또 오늘도 급등하며 19.31%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장의 핫한 테마는 HLB 테마였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HLB와 관련해서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HLB로 이미 상한가를 갔는데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도 또 상승했는데 네네. 추후에 더 갈 수 있을까요? 우선 저희는 매도했다고 말씀드리지만 우선 일정이 있기 때문에 HLB 보시는 분들은 좀 더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생각해요. 다만 여러분 이 차트의 내용에 보시면 일정은 이렇게 좀 남아 있어요. 재심사 기간이 2에서 6개월까지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제출 공고를 받았고, 그리고 변동사항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서류를 모아서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될 거는, 특히 제약바이오 하시는 분들은 명심해 하셔야 될 거는, 예를 들어서 데드라인이 매달 며칠까지다 그러면 그 전날까지 갖고 가야 된다는 걸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미리미리 수익 나는 구간에 정리하셔야 되는데, HLB 같은 경우는 아직도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매수 관점이 매도보다는 맞다를 생각해요. 그리고 차트 보시면 두 가지의 명확한 반대되는 걸 말씀드릴게요. 이때 FDA 보안 나왔을 때 점하한가 한 건, 하한가가 2번이나 갔어요. 이 구간 기억하시죠? HLB 하시는 분은 이때 순식간에 본인 계좌가 마이너스 68%, 70% 됐던 게 이날인데, 지금 HLB가 다시 한번 과대 낙폭에서 횡보를 하다가 어제 상한가, 오늘 급등이 나온 거거든요. HLB가. 그렇기 때문에 더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값이 있는데, 그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갭을 다 메꾸려면 여기까지 올라가면 맞습니다. 하지만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시장이 판단하는 거지만 아무래도 흐름은 지금 상방으로 열려 있다. 그리고 아직도 보완에 대한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재료는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나 팁을 드리면 보완이 되는 그 시점 그 끝에까지 보려고 하시면 또 큰일 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잘 돼도 하락이고 안 되면 급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지만 당분간은 상승 흐름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HLB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매수 관점에서 보자. 바로 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종목이죠. HLB 제약에 대한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또 주셨습니다. 사실 HLB보다도 어제 오늘 HLB 제약이 더 많이 급등을 했거든요. 그런데 더 또 갈 수 있을까요? 네, 앵커님이 포인트를 찝어주셨는데 사실 HLB 제약이나 HLB 똑같다고 보실 수 있지만 대장주는 HLB 제약이 맞아요. HLB 제약이 어제 상한가를 먼저 들어갔고 그 다음에 HLB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HLB 생명과학이 들어갔던 것처럼 순서상 보면 HLB 제약이 대장이기 때문에 대장을 나중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료는 똑같고요. 오늘도 보더라도 HLB보다 HLB 제약이 더 상승폭이 더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한 종목을 하신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신규 공략을 하신다 그러면 HLB 제약을 하시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HLB를 갖고 있다 그러면 홀딩한다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좋지만 대장은 HLB 제약이다 보시고 내일도 혹시나 상승이 나오면 이 종목이 더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해요. 재료는 똑같죠. 리보세라님하고 관련해서 신청서 제출한다는 거고요. 지금 기사의 핵심은 임상 3상에 대한 최종 결과 데이터를 이번 재심사에 요청을 하는데 특별히 변경된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완을 특별히 하지 않고 다시 정리해서만 제출한다고 하니까 충분히 가능성 있는 결과치가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결과치가 나오기 전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차트적으로는 HLB 제약이 이렇게 올랐죠. HLB와 HLB 제약 차트 똑같다고 볼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상승률이 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고 만약에 여기를 강력하게 돌파하게 된다면 이제 다음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물론 충분히 기간이 남아있겠지만 제약바이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좋아하니까 급등락이 엄청 크니까 좋아하니까 잘 보시면 좋고 현재로서는 저는 두 종목 다 매수 의견 드리면서 내일도 상승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HLB와 HLB 제약 둘 다 좋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대장주라 한다면 HLB 제약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신규로 매수하신다면 HLB 제약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중에서 이용준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강세 개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이용준 전문가가 뽑아온 강세 개별주인데요. 반도체 테스트 장비 전문 업체인 YC입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 납품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협력사인 YC의 주가가 13.5%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해당 보도에 대해 회사는 HBM3E 품질 테스트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대형 고객사의 품질 테스트 통과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오늘 장의 강세 개별주는 YC였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나온 보도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그래도 더 봐도 좋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더 봐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 말씀드리면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더 본다 말씀드리고 삼성전자의 반도체 관련주인 YC를 내일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사에 나왔죠. 지금 삼성전자가 최근에 한 번에 급락이 나왔던 이유가 엔비디아 이슈예요.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슈였는데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온다는 거는 삼성전자가 이게 안 나온다고 해서 포기하고 나 안 해 이런 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나오고 언젠가는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관련주인 YC 내일도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 저는 하지만 지금 공략하는 것보다는 이 매물대가 단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 돌아서는 이 자리에서 장대 양봉이나 상승이 나오면 그때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매수 의견을 교육방에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YC 아직 공략은 하지 마시고요. 제가 흐름 보고 전고를 돌파하는 바로 이 자리 들어오는 그 타점에서 한번 잡아서 볼 거고요. YC 잘 잡으면 상한가도 가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서 한번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YC 보실 분들은 하단 QR 찍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오늘은 아니라고 했지만 곧 이제 테스트를 통과할 것 같기 때문에 YC는 계속해서 관심 종목에 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인 매수 타이밍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이용준 전문가와 함께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용준 전문가가 시장을 볼 때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보는지 투자 꿀팁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강의는 어떤 내용일까요? 그렇죠. 어제 삼천당 제약 왜 잡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 많고 많은 종목 중에 왜 삼천당 제약이냐 물어보면 제가 당일 주도주 공략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제 종목이 삼천당 제약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하루에 한 종목을 여러분이 해야 된다. 그러면 가장 강한 종목 한 종목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삼천당 제약 잡았는데 첫 번째는 주식이라는 게 돈이 오고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확인하는데 삼천당 제약 가기 전에 HLB 제약이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즉 말씀드리면 제약바의 흐름이 좋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HLB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갈 거냐 고민해 보시면 좋은데 테마는 비만으로 굉장히 최근에 흐름이 좋았고요. 그리고 차트적으로 전고로 돌파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하루에 한 종목을 한다면 본인이 상한가 간 종목인 HLB나 HC제약이 없다고 한다면 어제는 삼천당 제약하면 되죠. 그래서 제가 어제 너튜브 공개 방송에서 추천 사유를 이렇게 깔끔하게 그 짧은 시간에 7개나 말씀드렸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게 인정이 됐으면 매수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차트 비교를 해봐야 돼요. 두 개의 차트를 놓고 HLB나 HLB 제약이 상한가가 안 풀리는지를 확인하고요. 이 자리가 전고를 돌파하는 자리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바로 공략했다면 고가 대비 14%나 올랐고요. 만약에 이걸 매도하고 HLB만 갖고 있었다면 이건 상한가 들어간 거니까 주식은 특히 국내 주식은 눈치 게임이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눈치가 빠르시게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시장 흐름 확인하고 테마 확인하고 차트가 좋은지 확인해 보시라고 간단한 팁 드리고 세부적인 디테일 내용은 자, 교육방에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어제 그 재료에 대한 비만에 대한 재료도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 기관 수급까지 제가 다 확인하고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세부 내용은 저도 내일 또 한 종목 나오겠죠. 그 종목은 교육방 들어오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저희 신드랩 매매신호의 하이라이트, 오늘의 히든 종목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네. 히든 종목은 뭐죠? 오늘은 삼성전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시총이 크고 무겁고 안 간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종목 잘못 잡으면 하락 10%, 20% 금방이에요. 하지만 삼성전자처럼 안전하고 큰 종목을 한번 해보시면 제 생각에는 3개월 정도면 여러분이 생각한 이상으로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갖고 왔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핵심은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하느냐,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이 테스트를 통과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면 통과하겠죠. 언젠가는 꼭 통과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과하는 시점은 도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퀄 테스트를 통과 못했다고 악재로 하락했던 삼성전자는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이 있죠. 그다음에 내일 실적 발표도 하는데 영업이익 8조 원대 2년 만에 최대 실적을 예상하고 있다. 이건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실적이 좋고 엔비디아 최근에 악재였던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까지 한다고 하고, 그리고 금리 인하는 되고 지수는 좋아지고 코스피는 3,100을 향해 달려가는데 삼성전자 안 할 필요 없다. 괜히 작은 코스닥 종목 해서 사고 팔고 하는 것보다 지금 시점에 삼성전자 하셔가지고 3개월 정도 3, 4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 갖고 있다면 수익률 굉장히 크게 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뭐 10만 전자는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고, 최근 들어서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향했다고 해서 간다고 보긴 힘들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지금 서울경제 보시는 분들은 단기 매매로 지금 눈이 빠지게 매매하실 분들은 아니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차분하고 우리나라 종목 중에 가장 안전한 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삼성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하니까. 하지만 언제 사느냐가 중요하죠. 작년에 샀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하락했을 건데 지금 이용준이 말하는 7월 4일 지금 시점에 산다고 한다면 상승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고 여러분의 큰 자산, 소중한 자산도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고요. 목표가와 손절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삼성전자 차트가 오늘도 3% 올랐어요. 삼성전자 3% 오는 거 거의 드물거든요. 제가 어제 교육방에 삼성전자 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말씀드리고 바로 올라서 제가 기분이 굉장히 좋죠.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좀 차트적으로 보면 전고를 돌파한 86,000원짜리가 지금 최고가였으니까요. 86,000원 돌파하면 신고가 패턴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내일 실적 발표하고 좀 하락할 수도 있지만 삼성전자 하락해도 1%입니다. 올라도 1%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추세 자체가 상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한 달에 1,000%, 2,000% 난다고 생각하고 막 단기 매매 하실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삼성전자를 보시고 매수가는 84,600원이 오늘 종가니까 84,600원 잡고요. 우선 1차 목표가는 일반적인 증권사 목표가인 10만 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약 20% 정도 한 3개월, 2달 정도 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손절할 수 있죠. 주식이니까 손절한다면 추세가 깨지는 이 7만 원, 이게 전저점이거든요. 네, 이렇게 손절가는 7만 원까지 이렇게 좀 크게 잡으시고 손절 없다 생각하고 한번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부적인 대응 방안은 교육방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삼성전자였습니다. 대형주인 만큼 안전하고 또 변동성이 좀 작은 그런 종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의 종가인 84,600원에서 매수를 하시게 되면 목표가 10만 원까지 예상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3, 4분기까지 조금은 좀 중장기적으로 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대응법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용준 전문가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8시 50분부터 무료 공개 방송도 진행해주고 계시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이용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아쉽지만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신드랩 매매신호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드랩 매매신호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오늘의 핫 테마는 HLB 테마였습니다.
HLB가 FDA와 리보세라닙 승인 관련 보완 미팅을 했다는 소식에 다시 한번 승인 기대감이 번지며 HLB 관련주 어제에 이어서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관련 종목인 HLB와 HLB 제약 모두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은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 마무리 중으로 예상이 되는 삼성전자였습니다. 84,600원 선에서 매수 시 10만 원까지 도달 가능하다고 보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신문과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한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